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은 제가 9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해자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 그리고 손해사정사님들이 절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음을 제가 좀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금일 찍게 되었습니다. 자, 금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에 있어서 승객은 언제나 차주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살펴보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운행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행자란 운행에 관해서 이익을 갖고 운행에 관해서 지배를 갖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승객이 차에 타면 그 차의 차주, 즉 버스에 타게 되면 버스 회사들, 택시에 타게 되면 택시 회사들의 운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한테는 언제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법 제3조에 보게 되면은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한테는 손해를 언제나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변호사님들하고 손해사정사님들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승객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돼서 멈췄습니다. 근데 뒤에서 와서 스포츠카 한 대가 버스를 때려박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변호사를 구하는데 변호사가 그럽니다. 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뒤에 달려오는 차량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님들도 그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쉬운 것은 그 버스 회사에 책임을 물으면 아무 이유 없이 손해배상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 차한테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뒤 차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뒤에 사람이 차를 빌려 타는 사람은 보통 보험 가입을 제대로 안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인 2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데 대인 1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등, 또는 무면허로 본인이 차가 없으니까 몰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 탄다는 등, 그렇게 돼서 온전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 변호사님이나 손사님은, 내가 버스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도, 택시 회사에 청구를 해도 못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청구를 안 하거나, 그 공제사의 직원들은 이런 점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시죠? 과실 책임 있는 뒤에서 때려박은 그 차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쪽만 책임을 묻다가 결국 그쪽 보험의 한계상 또는 자력이 없어가지고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참 소송의 주체만 바꿔가지고 저쪽에다 청구하면 되는데 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게 택시나 이게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상 변호사님이나 손사님들이 굉장히 이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량을 빌려줬을 때도 이 점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A가 자기 친구 B한테 차를 빌려준 겁니다. 자, B가 자기 친구 C를 태운 겁니다. B하고 C하고 차를 막 타고 가다가 B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B한테밖에 책임을 물을 생각을 못하죠, 일반적으로. 왜? 내가 사고가 났을 당시에 나는 B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B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고, 운전도 B가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B한테 차를 빌려준 A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한테만 막 손해배상을 물을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B가 차량을 거의 무료로 빌려 탄 사람인데 자력이 없을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보험도 가입되지 않을 여지가 많고, 그럴 경우에 C는 B한테만 소송하다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A한테 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A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는 운행자에 해당하고, 운행자는 승객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고의나 자살이 아닌 경우에 언제나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한테 또는 A의 보험사한테 소송을 진행하면 아주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게 잘 안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골프장 가면 골프카트를 타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은근히 사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보다 사망할 확률도 오히려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상에 이르게 될 확률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피해자분들 또는 이들의 대리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 골프 카트를 운행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동료들 중에 있다 그러면 그 동료, 자기 골프를 같이 치러 라운딩 갔다 그러면 그 라운딩, 또는 해당 직원한테만 물을 생각을 하지 골프장 측에다가 책임을 물을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측에다 책임을 묻는다 그래도 골프장 측에서는 그럽니다. 우리는 모든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했고 우리 직원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내가 우리 골프장에서 책임을 질 사유는 아니다. 해당 직원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도의적으로 병원비 조금 내주다가 이제 지원을 모두 다 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프장에 책임 물으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 카트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죠. 그리고 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 골프 카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행할지를 정확히 지시를 하죠. 그래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운행자에 해당하고 이들한테 책임 물으면 골프장 사고에서 굉장히 보상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쭉 진행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몇 년 뒤에 이제 소송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송 자료들을 넘겨보다 보니까 이 사고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과거 사고에서 변호사님들이나 손해사정사님들이 이 부분 간과하고 진행해가지고 꼭 직접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한테만 책임을 묻느라고 이렇게 더 이상 소멸시효까지 지나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계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승객으로서 사고를 당하면 언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보상은 본인이 타고 있던 그 차의 차주, 즉 버스 회사 또는 택시 회사 또는 원래 승용차의 그 명의인 또는 골프 회사, 이런 골프장을 관리하는 회사, 이런 데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